영화 조커 속에 등장했었던 전설적인 이 장면. 마침내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해방감에서 오는 기쁨과 동시에 평범한 삶으로부터 결국 낙오됐다는 자각에서 오는 그 슬픔을 너무나 압축적으로 담아낸 이 연출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었습니다. 사실 그 어떤 감정보다도 멀리 떨어져 있을 것만 같은 기쁨과 슬픔의 두 감정이지만 이 장면으로만 한정한다면 그 두 감정은 마치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고 있는 것만 같죠. 그런데 기쁨과 슬픔 사이에 존재하는 이 미묘한 거리감은 코미디를 구사하는 실제 배우들에게서도 가끔씩 엿볼 때가 있습니다. 타인들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으로는 경지에 올라가 있는 코미디의 대가들이 가끔씩 왠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그런 분위기를 표정에 담고 있으면 그 미묘한 양가 감정에서 뭔가 인생의 아이러니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건 마치 우스꽝스러운 강대 분장 아래에 슬픔을 감추고 있는 조커의 그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코미디언의 원형과도 같은 배우 찰리 채플린 또한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I used to think that my life was a tragedy, but now I realize it's a fucking comedy. 영화 조커에서 아스플렉의 스타일로 오마주되기도 했었던 이 분장은 기쁨과 슬픔이 종이 한 장 차이로 떨어져 있음을 너무나도 명쾌하게 설명해줍니다. 왜냐하면 희극과 비극이 실제로 엇갈리는 원리 또한 근본적으로는 거리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유머란 것은 대체 어떤 조건에서 발생을 하는 걸까요? 물론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거리두기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리두기라는 용어 또한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니 여기에선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만한 예를 하나 보고 가시죠. 영삼아? 에? 할머니한테 전화. 왜 웃어? 아마 90년대생 정도만 되시더라도 모두가 알고 계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에 나왔었던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전설적인 장면의 웃음 또한 거리두기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원래 제사는 엄숙한 분위기가 지켜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극중에서는 영삼이 예상치 못한 논개그를 시전해 버리면서 그 엄숙함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또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모든 행동을 엄숙한 예법에 맞춰야 하는 딱딱한 자리에서 미숙한 행동으로 잘 짜여져 있던 절차들이 순간 멀어지고 거기에서 일종의 해방감이 느껴지면서 웃음이 터지게 된 것이죠. 이것과 비슷한 원리는 유병재님의 웃으면 안 되는 생일 파티 시리즈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되게 엄숙한 격식을 갖춘 생일 파티를 주최한 다음 그 격식으로부터 한참이나 거리가 먼 참가자들로 정반대의 내용을 채워버리면서 엄숙함을 깨뜨리는 해방감으로 웃음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시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거리를 둔다는 말은 곧 내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둔다는 걸 의미합니다. It was like there's this distinction suddenly between you and the rest of the world. 내가 특정한 방향의 감정 상태나 사건을 맞이한 상황이더라도 잠깐이나마 거리를 두고 다른 방향을 만들 줄 아는 유연함이 바로 유머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종수 씨는 너무 진지한 것 같아. 진지하면 재미없어요. 즐겨야지. 그래서 우리들은 가끔씩 유머가 부족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너무 진지해서 재미가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이 표현에야말로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거리감의 원리가 아주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진지한 사람은 도대체 왜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걸까요? 진지한 사람은 그 사람이 맞닥뜨리고 있는 한 가지의 상황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으로부터 잠깐이나마 벗어나는 그런 유연함은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에 지나치게 진지한 사람들은 항상 태도가 경직되어 있고 그 경직된 태도가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오직 눈앞의 현실에만 묶어주는 한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현실의 조건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감의 유머를 지나치게 진지한 사람들은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결국 유머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상황과 얼마나 잘 멀리 떨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나의 상황과 관점에만 매몰되는 한계에서 벗어나 얼마나 다양한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머의 이러한 특성은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I'm sick and tired of having to eke my way through life. 만약 유머가 없다면 우리들은 삶에서 닥쳐오는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번 그 비극적인 상황에 매몰된 채로 허우적거리기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머가 있다면 그 비극에서 잠시나마 빠져나온 다음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여유를 웃으면서 건져낼 수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었던 설명도 결국엔 돌고 돌아 다시 찰리 채플린의 그 간결한 한마디로 기결됩니다. 본인 난청에 제3자가 볼 땐 재밌는 거라. 자기 입장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니까 코미디는 게 그런 거야. 오히려 해당자는 상당히 고통을 느끼는 게 객관적으로 재밌게 보여요.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상황이 힘들어질수록 유머는 더욱더 필요한 능력이 됩니다. We're in a hole. We're just gonna have to dig ourselves out.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나 버스터 키튼 같은 역사적인 코미디언들 또한 하필이면 대공황과 세계대전이 있었던 그 암울한 시대에 나타났었던 거겠죠. 하지만 이렇게만 이야기를 마치면 제가 영상의 초반에서 했던 이야기, 가끔씩 코미디 배우들의 얼굴에서 보이는 그 미묘한 슬픔이 설명이 되지 않을 겁니다. 웃음이 그렇게 완벽하게 좋기만 한 것이라면 그들의 얼굴에 그늘해질 이유도 전혀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남들까지 웃길 만큼 탁월한 유머를 가진 그들에게 그 미묘한 슬픔이 깃들게 된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머는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 말을 거꾸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현실로부터 먼 곳으로 벗어났었던 만큼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만 하는 순간이 왔을 때는 그만큼 현실과 유머 사이에서 느끼게 될 격차 또한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머는 비극적인 현실로부터 잠깐이나마 벗어나게 해주는 진통제 같은 역할을 분명하게 해주지만 유머를 통해서 멀리 벗어났던 만큼 다시 현실로 돌아올 때 느끼게 될 낙폭 또한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커가 그토록 깊은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을 겁니다. 유머를 통해서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니까요. 그래서 일반화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유머 감각이 뛰어난 이들의 그늘도 어쩌면 유머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반작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구사하는 유머가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웃음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떨어지게 될 현실도 그만큼 더 낮은 곳에 멀어져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웃음 또한 우리 인생의 만병통치약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세계에서 아무리 웃긴 것들을 많이 보더라도 결국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현실로 로그아웃을 했을 때 훨씬 더 큰 낙하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의 원리죠.